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러터 앱 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해당 강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앱을 출시하기 위해 필요한 부가적인 부분을 준비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실제 우리가 만든 앱을, 코드를 패키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전반부인 부가적인 부분을 준비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면 가장 처음으로 우리가 앱을 만들게 되면은 앱의 아이콘이라는 게 필요하게 되죠. 우선 아이콘을 만들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피그마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아이콘을 생성을 할 거고, 그 이후에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아이콘을 등록을 해줄 거예요. 기존에는 어떤 프로세스를 거쳤냐면, 같은 플러터로 개발한 앱이라도 항상 안드로이드용, iOS용 아이콘을 따로 만들었어요. 왜냐면 iOS 같은 경우에는 앱 아이콘이라는 폴더가 필요했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앱 런처라는 이미지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플러터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하나가 있고, 이 이미지를 제가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바로 우리 앱의 아이콘으로 등록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요렇게 각각의 아이콘이 필요하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피그마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 이미지를 웹사이트에 올려줄 거예요. 이 웹사이트는 무료 웹사이트로 여기에 이미지만 올려주면 얘가 알아서 안드로이드용, iOS용 폴더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각각의 이미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폴더를 이용하셔서 아이콘을 세팅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라이브러리로 넘어가서 1번에서 생성한 이미지를 우리 프로젝트에 넣어주고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아이콘으로 세팅하겠습니다. 요 2번은 제가 그냥 어떻게 생성하는지 무료 툴 사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안 하실 거면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스텝 2는 디버그 태그를 제거하는 거예요. 플러터로 앱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디버그 태그가 따라오는데, 이 디버그 태그가 붙은 채로 앱 신사를 요청을 하시면 무조건 거절을 당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거를 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크린샷을 생성하는 건데, 이렇게 이미지와 같이 우리가 앱을 만들면 앱을 설명해주는 스크린샷들이 필요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스크린샷뿐만 아니라 그 위에 설명 문구가 적혀 있죠?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 스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스크린샷을 준비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문구를 넣어주는 거, 추가 부분이라고 할게요. 준비가 조금 까다로워요. iOS 같은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스크린 사이즈가 이렇게 있고, 이 사이즈를 지원하는 기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기들을 시뮬레이터로 모두 다 키신 후에 앱을 각각 키셔서 스크린샷을 찍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태블릿도 물론 찍으셔야 되고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핸드폰 사이즈, 태블릿 사이즈, 그냥 대표 이미지들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디바이스들을 키셔서 스크린샷만 준비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아마 iOS는 대략 6개의 기기에 스크린샷이 나오게 되고, 6개 기기에 스크린샷 장수, 그리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2개의 기기에 스크린샷 장수, 이렇게 해서 꽤 많은 스크린샷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추가라고 하는데, 이 추가 부분은 뭘 할 거냐면 만들어진 스크린샷 그 위에 문구를 넣어서 해당 화면을 설명해 줄 건데,
가만 보시면 스크린샷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홈페이지라 하더라도 사이즈마다 다 다르잖아요, 스크린샷들이.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다 업데이트하기가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제가 웹사이트를 하나 소개해 드릴 거고, 그 웹사이트를 여시면 여러 가지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들은 여기 사이즈에 맞는 버튼들이어서 해당 버튼을 눌러서 뭐 예를 들면 5.5인치 스크린샷이라면 5.5인치 버튼을 누르셔서 해당 스크린샷을 업로드 해주시고, 태블릿이면은 태블릿 스크린샷 올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스크린샷을 한 번에 올려주시면 대표 이미지가 나오고, 여기 위에다가 제가 문구를 추가를 하고 받기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우리가 넣은 스크린샷 위에 해당 문구를 넣어주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스트용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의 기기에 스크린샷만 준비할 거고요. 이 경우는 글로벌 스크린샷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웹사이트가 굉장히 똑똑한 게 여러 스크린에서 찍은 것처럼 재조정을 해서 폴더들을 각각 만들어줘요. 다만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iO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티가 나요. 왜냐하면 iOS는 기기의 사이즈마다 상단바와 하단바가 다르기 때문에 심사자들이 그것만 확인하면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저와 같이 진행하시면 될 확률이 크시니까 아까 꼭 여기 이미지 나온 것처럼 시뮬레이터 키셔서 각각 필요한 사이즈의 스크린샷을 준비를 해주세요. 스텝 4는 개인정보 방침 생성인데요. 개인정보 방침은 우리 보통 약관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용자에게 알려줘야 할, 우리가 사용자의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거를 넣는 게 약관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스트용이기도 하고 무료 앱이기 때문에 무료 툴을 이용해서 이 개인정보 방침을 생성을 할 거예요. 혹시나 유료 앱이시고 또 회사에서 만드신 경우라면은 뭐 변호사와의 자문을 통해서 약관을 생성하시면 되세요. 스텝 5는 마케팅 페이지 생성인데요. 마케팅 페이지는 우리 앱을 홍보해주는 웹사이트예요. 나는 굳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아주 필수예요, 앱을 등록을 하려면. 그래서 이거를 저는 윅스라는 무료 툴을 통해서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거기에 홍보 문구를 넣어줄 거예요. 근데 또 서포트 URL이라고 해서 또 다른 유형의 홈페이지가 하나 더 필요한데, 그냥 문의 양식을 담은 홈페이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윅스라는 툴을 통해서 웹사이트를 만들고 홍보 문구를 넣되 그 아래 하단에 문의 양식도 추가를 해서 서포트 URL과 마케팅 URL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웹사이트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회색으로 적었는데 이거는 옵셔널이에요. 저랑 코딩을 진행하신 분들은 아마 코드에 페이스북 버튼이라는 게 존재가 하실 거예요. 근데 페이스북 버튼은 제가 출시할 때 포함하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모드라고 해서 실제 앱을 출시할 때는 추가적인 정보를 넣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유저가 자신의 데이터를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는 또는 요청할 수 있는 URL을 만들어줘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사업자 번호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테스트용으로 진행하는 거라 이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페이스북 로그인 부분을 위젯 함수로 제가 뺄 거고 간단하게 주석 처리하는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스텝 1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으로는 프로젝트 아이콘 넣기가 있는데요. 저는 우선 앱 아이콘 제너레이터라는 홈페이지를 킬 거고, 여기에서 보면 필요로 하는 아이콘 사이즈가 나와 있어요. 저처럼 피그마를 켜주시고 저는 그냥 아주 심플하게 아이콘을 하나 만들고요. 방금 전에 보여드린 웹사이트를 킨 이유는
혹시나 iOS와 안드로이드에 각각 폴더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게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아이콘이 준비가 되시면 다운을 받으시고 이 웹사이트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필요하신 기기를 체크를 하시고 버튼을 눌러줍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아이콘이 바로 생성된 폴더가 나오고 그 다음 아이콘 런처라는 라이브러리를 키셔서 인스톨링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인스톨 코맨드를 복사하시고 터미널을 열어서 저처럼 설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면은 그 아래로 내리시면은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설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디펜던시가 일단 있고요. 디펜던시를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처럼 펍스펙 야물 키셔서 설치가 잘 돼 있는지 네, 설치가 잘 돼 있고요. 다시 문서로 돌아가서 리드미 탭으로 넘어가 볼게요. 가장 첫 번째 보면은 이 config 파일을 셋업을 해주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냥 복사를 다 하시고 펍스펙 야물에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우리는 iOS와 안드로이드만 주로 하기 때문에 해당 라인만 저는 복사를 했고 이렇게 펍스펙 야물을 키신 후에 요 dev dependency 아래쪽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십니다. 하고 나면 경로가 나와 있는데 바로 이 경로가 우리 아이콘을 넣어주는 경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asset이라는 폴더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 말은 이 폴더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소리고 우선 저는 이미지라는 폴더가 있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폴더를 만들진 않고 이 이미지 안에다가 아이콘이라는 폴더를 새로 만들고 그 안에 제가 방금 만들어준 아이콘 png 파일을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고 나시면 지금 png의 경로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름도 제가 만든 거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넣어주시고 한마디로 라이브러리한테 내 아이콘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페이지로 돌아가시면 아래쪽으로 내리시면은 플러터 펍 get을 하시고 그리고 액티베이트를 시켜야 되는데 저는 그 아래에 있는 거 코맨드를 돌렸습니다. 이렇게 돌리고 났더니 에러가 나는데 아이콘 이미지를 찾을 수가 없대요. 다시 보니까 제가 이미지스 안에다가 아이콘 폴더를 만든 거라 경로를 다시 맞춰주고요. 다시 코맨드를 돌리겠습니다. 지금 코맨드를 돌리니까 정상적으로 안드로이드와 iOS 아이콘이 설정이 됐대요. 그럼 확인을 해봐야 하니까 시뮬레이터를 켜주시고요. 제가 앱을 끄면은 이렇게 아이콘이 설정된 게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럼 두 번째로 이 디버그 태그를 삭제를 해야죠. 이렇게 저처럼 매테리얼 앱 부분, 주로 메인 다트 안에 들어있거든요. 거기다가 이 태그를 넣어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강의를 하나의 프로젝트에 하다 보니까 매테리얼 앱이라는 부분이 좀 여러 군데에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부분들을 찾아서 태그를 넣어줬고요. 지금 태그를 적용하니까 이렇게 태그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세 번째, 스크린샷 생성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내 앱을 소개를 해주는 스크린샷을 찍어야 해서 저는 먼저 로그인을 해줄 거고요. 로그인했을 때 나오는 화면을 스크린샷을 찍어야 되니까 이 위에 카메라 버튼으로 스크린샷을 찍어줍니다. 서치 페이지도 있으니까 여기서 서치를 하나 하고 좋아요도 눌러보고 카메라로 다시 스크린샷을 찍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저처럼 시뮬레이터를 키셔서 스크린샷을 찍어주세요. 다음 내전은 이 웹페이지를 여실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스크린샷이라고 해서 하나의 스크린샷을 가지고 사이즈를 기기별로 재조정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먼저 템플릿을 지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홈페이지는 무료예요. 이 템플릿들이. 그래서 저는 가장 간단해 보이는 템플릿 이게 적당할 것 같아서 플레이그라운드 버튼을 눌러주고요. 각각의 이제 마우스로 올리면 이 연필이 나오고 여기 보면 디바이스라고 해서 앱 스크린스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 누르면 이렇게 버튼들이 나와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기기에 있는 스크린샷을 올려주는 거고 저는 테스트용이니까 글로벌 스크린샷 하나만 올릴 거예요. 스크린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스크린별로 탭을 눌러서 이렇게 스크린샷 설정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로딩이 되면서 내가 찍은 스크린으로 변경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홍보 문구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글자 부분 누르시고 여기 제가 마우스로 표시한 여기에다가 홍보 문구를 적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책에 관련한 거기 때문에 책 관련 문구를 넣어줬습니다. 다른 스크린샷도 마찬가지로 넣어주시면 되시고 여기 위에 상단바 보시면 지금 얘가 나와 있는 핸드폰 사이즈가 6.7인치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 눌러서 다른 사이즈도 볼 수 있지만 이 홍보 문구는 똑같이 모든 스크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각각의 스크린샷이 있으면 그거별로 나오고 저 같은 경우는 글로벌이기 때문에 알아서 재조정 되는 겁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고 필요한 기기들을 선택한 후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줍니다. 스크린샷 준비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템플릿으로 예쁘게 만드는 데는 시간이 아주 짧게 걸려요. 안 사용하시는 스크린샷은 오른쪽 상단에 X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압축을 푸셔서 보시면 안드로이드와 iOS 폴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방침 생성인데요. Privacy Generator라는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사용하는 앱의 네임을 먼저 주고요. 그리고 제 이메일 주소도 주고요.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을 그에 맞게 줍니다. 앱 타입도 있고요. 우리는 무료 앱이고 모바일은 안드로이드, iOS를 사용하는 거니까 요 세 번째 걸로 체크를 해줄게요. 그리고 날짜는 언제부터 유효한지, 그리고 개발자는 누군지 이런 이름들을 적고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제3의 서비스들을 이제 안내를 해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이어베이스를 쓰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 넘어가시면 이렇게 프라이버시 폴리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됐지만 이거를 서버에 올려야 돼요. 한마디로 디플로이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고 나면 이런 화면이 나오시고 여기에 get link 버튼 이거 누르시면 여기에 URL 복사가 되고 이거 그냥 복사하시면 이게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든 약관의 주소인 거예요. 이제 다섯 번째로 마케팅 페이지 만들기로 넘어가 볼게요. 마케팅 페이지는 저는 윅스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랜딩 페이지를 만들 거라고 물론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윅스에 말을 해주고 비즈니스 이름은 그냥 제 앱 이름을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능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는데 채팅이라는 기능을 꼭 넣어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웹사이트로도 사용할 거라서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템플릿으로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아주 다양한 무료 템플릿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게 랜딩 페이지에 맞을 것 같아서 홍보 페이지에 맞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섹션을 선택해서 이름을 바꿔도 되고 이미지도 변경이 가능하세요. 저는 지금 테스트용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이미지를 바꿀 거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시면 이렇게 무늬 양식도 나와 있는 걸 확인이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 웹사이트가 이미 또 디플로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 URL 넣으면 또 접속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출시하기에 필요한 코딩 외적인 부분들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페이스북 코드 부분 정리를 보여드릴 건데 이 부분은 저랑 코드를 따라오신 분들만 페이스북 코드를 주석 처리하고 싶은 분들만 보시면 되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강의에서 이렇게 사인인 위드 페이스북이라는 버튼이 있었고 이 부분이 저는 출시할 때 포함을 안 할 거라 그냥 위젯이라는 함수로 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위젯 함수를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서 리턴으로 페이스북 코드 버튼 부분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페이스북 코드 블럭을 그냥 요 하나의 메소드로 대체가 가능하시고요. 요 부분을 주석 처리해 주시면은 간단하게 주석 처리가 되고
나중에 다시 사용하고 싶을 때는 또 쉽게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플러터 내에서 어떻게 코드를 패키징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